폭포가 있었던 료칸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료칸 안에서 나또와 생선 요리, 따뜻한 묵국 등 일본식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군마현 온천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쿠사츠 온천거리로 이동합시다. 료칸에서 차로 40분 정도 이동해서 오늘 묵을 숙소에 근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온천거리의 메인 광장인 유바타케가 보이는데요. 썩은 계란 냄새 같은 강렬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면서 온천 연기가 거리를 메웁니다. 쿠사츠 온천은 일본에서 자연 용출량이 가장 많은 일본의 3대 온천 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가끔씩 분출하는 활화산인 쿠사츠 시라네산의 중턱에 있어서 최대 90도의 고온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노란색 부분의 원천이 여러 개의 나무 수로를 지나 온도가 식어서 아래쪽으로 모여요. 이제 점심도 먹을 겸 온천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온천거리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온천 용품을 파는 가게가 많았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거리를 구경하는데 온천 만주 가게 앞에 직원분이 갖고 온 온천 만주와 녹차를 한 잔 주시면서 무료로 맛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맛을 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어서 고민 없이 가게에 들어가서 세트로 구입했어요. 이 생선구이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다 안 구워졌다고 하셔서 못 먹어봤네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온천거리에 있는 소바집으로 갔어요. 이곳은 수제 생소바를 파는 것이 특징인데요. 바깥쪽에 소바면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놔서 웨이팅을 하면서 구경했답니다. 분마현의 특산물인 잎새버섯 튀김과 100% 소바를 주문했는데요. 평소에 먹던 일반 소바와는 다르게 얇고 푸석한 면의 식감이 특징이었어요. 저는 꽤 괜찮았는데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잎새버섯 튀김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본격적인 쿠사츠 온천 순회를 시작합니다. 인당 1,800엔의 쿠사츠의 온천 3곳을 순회하는 건데요. 순회 티켓은 온천 카운터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고자노유는 거대한 건물에 비해서 온천이 작아서 실망했어요. 샤워 코너마저도 자리가 적어서 웨이팅을 했답니다. 첫 번째 온천욕을 마치고 나서 유몸이라는 온천쇼를 보러 갔어요.
두 번째 온천은 쿠사츠 온천 중에 제일 큰 노천탕이라고 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시원하게 온천물이 흐르고 있네요. 온천 내부는 자연 그대로의 굉장히 넓은 노천탕이었는데요. 노천탕의 온천물은 바로 자연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샴푸를 할 수 있는 샤워장이 없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조용히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따뜻하게 온천욕을 즐기니 제가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온천은 날이 어두워졌으니 다음 날로 계획하고 저녁으로 샤브샤브와 시원한 에비스 생맥주로 노곤해진 몸을 달랬어요. 오타키노 유는 높은 천장의 실내탕에 단계별로 4개의 탕이 계단식으로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탕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2단계까지는 괜찮았는데 3단계에서부터는 너무 뜨거워서 다리만 살짝 담갔어요. 찌릿하다 못해 익혀지는 느낌이라 마치 제가 샤브샤브의 고기가 된 것 같았답니다. 4단계에서 몸까지 담그시는 분들을 보니까 엄청난 온천 고수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굿마현에서의 온천 여행을 마치고 신칸센 그린샤를 타고 도쿄로 돌아갔답니다. 제가 쿠사츠의 유바타케를 처음 봤을 때 온천 연기가 쿠사츠 거리를 감싸는 모습이 꽉적 시각적으로 충격적이라 인상 깊었는데요. 이 느낌을 담아서 AI 그림을 생성했습니다. 4가지 그림 모두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네요. 그중 오른쪽 하단의 그림이 사람들이 온천물에 발을 담그며 다니는 모습이 재미있고 마을을 감싼 웅장한 온천 연기가 마음에 들어서 업스케일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 속의 노란 온천물 색을 유바타케의 우윳빛 에메랄드 색으로 교체했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의 형태와 유카타를 자연스럽게 수정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온천의 연기를 극대화시켜서 마무리했습니다.